안녕하세요. 빨간 벽이라는 그림책을 소개해드릴 이야기 책방의 민들레입니다. 먼저 빨간 벽의 저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벽의 저자는 독일 출신의 브리타 테켄트럽이고요. 김서정님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또 그 외의 책으로는 사계절, 여우나무, 손에 손잡고 책들도 브리타 테켄트럽이 지은 책이네요. 출판사는 봄봄 출판사입니다. 책 표지에도 보면 봄봄 출판사가 너무 귀엽게 잘 디자인을 잘 하셨더라고요.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봄봄 출판사의 마케팅이 아주 저는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브리타 테켄트럽이 집필 동기를 말해 주었는데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벽 없는 세상을 위해 이 책을 쓴다고 책 서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앞부분에 쓰여져 있습니다. 빨간 벽이라는 그림책을 제가 어떤 목표를 두고 계획안을 만들었냐면요. 두려움 극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빨간 벽은 주제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책이에요. 사랑, 헌신, 두려움, 또 회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주 가치를 다양하게 어느 가치에다가 초점을 둘 것인지에 따라서 또 수업 방향이 좀 달라지겠죠. 성인들도 아주 유용한 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두려움 극복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3, 4학년으로 잡았고요. 1, 2학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읽어주는 데는 무리가 없겠지만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 나누기 할 때는 3, 4학년이 좀 적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5, 6학년은 더 좋겠고요. 네, 수업 시간은 보통 독서 지도를 하게 되면 1시간이나 1시간 30분 정도 하거든요. 40분 하고 또 10분 쉬고 또 50분 수업하는 그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도입은 생지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전래동화에서 생지가 나오는 동화가 뭐가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생지 특징들이 영리하고 빠르고 또 약삭 빠르다 이런 거를 캐치를 하면서 도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전개 부분에서는 표지 부분에서 오감각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지를 봤더니 빨간색이 나왔어요. 빨간색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니? 어디에서 빨간색을 많이 봤었니? 라고 얘기하면 아마 여러 가지들이 나게 우체통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신호등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또 소방차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뭔가 금지라든가 하지 말라는 뜻에서의 그런 색깔이 나타내는 게 또 빨간색이잖아요. 그리고 열정을 나타나기도 하고 불을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빨간 벽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빨간 벽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리니? 여기에는 생지가 있는데 생지는 뭘 하고 있을 것 같니? 이 빨간 벽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혹시 냄새 나는 게 있니? 또 어떤 소리가 들리니? 지금 계절은 어느 계절일까? 또 오늘의 날씨는 어떨까? 라고 아주 다양하게 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음에요. 또 그 다음에 책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책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도 아주 다양하게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보면 생지, 고양이, 늙은 곰, 여우, 사자, 파랑새가 등장을 하죠. 생지의 성격은 어떤 것 같니? 정말 궁금해하는 생지의 모습이 많이 나오죠. 호기심도 가득하고요. 그리고 고양이는 바깥은 정말 위험한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고양이이기도 합니다. 늙은 곰은 어떤가요? 이미 벽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단단한 고정관념이 쌓여버린 그런 좀 나이든 늙은 곰이 되겠죠. 여우는 어떠니? 여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행복해. 뭔가 새로운 걸 하기 싫어하고 현실에 좀 안주하는 그런 인물이죠. 사자는 늙은 곰보다 더한 것 같아요. 밖은 커다랗고 시커먼 어둠이야. 과연 이 커다랗고 시커먼 어둠은 뭘 말하는 걸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파랑새는 넌 정말 용감해.
이렇게 생쥐한테 이야기를 해줘. 사랑을 해주고 또 동기부여도 주고 또 용기도 주고 희망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파랑새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열면 세상은 아름다웠고 또 벽이 다 사라질 수 있어 라고 아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의 소유자가 바로 파랑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인물이 나오는데 너는 여기에 나온 인물들 중에 어떤 인물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 선생님은 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좀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양이지 않을까? 바깥이 정말 위험해. 좀 두려워하는 고양이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생쥐인 것 같기도 해. 난 정말 좀 궁금한 것은 좀 해보고 싶은 생각도 많거든. 또 생쥐도 좀 비슷하고 고양이도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리고 또 누군가가 파랑새처럼 넌 잘하고 있어, 넌 용감해 라고 하면 힘이 좀 불끈 솟아오르기도 해. 파랑새 같은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눠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눈 다음에 활동지로서 조금 다시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그 안에서 아까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본문에서 이야기를 나눠야만 활동지에서 글을 쓰거나 생각 나누기 할 때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책 속에서 이야기 나눌 때 뒤에 활동지 부분의 한 반 정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는 이야기를 풀어줘야만 활동지에서 아이들 내가 나오는 게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을 쓰네? 좀 내가 아는 거네 라고 좀 자신감을 갖고 활동지에 대한 부담을 덜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 펼치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 인물의 특징, 주변에 비슷한 사람 누가 있을까? 늙은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할머니인 것 같아. 할머니는 뭘 새로운 걸 하기 싫어해. 그리고 여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행복해 라고 하는 건 우리 아빠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랑새처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는 이 중에서 어떤 인물을 가장 많이 닮은 것 같니? 라고 하면서 아까 이야기 나눈 부분을 쓸 수가 있겠죠. 제가 이쪽에 활동지 부분을 조금 캡처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생쥐는 성격은 특징은 어떤지 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있는지를 아까 이야기 나눈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겠죠. 그리고 또 이쪽 부분에서는 또 활동지에서 생각 펼치기 때문에 각 동물들이 만약 여행을 가서 짐을 싼다면 어떻게 쓸 것 같니?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늙은 공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파랑새 같은 경우는 우리 가서 열심히 여행도 재밌게 하자, 뭐든지 재밌을 거야, 즐거울 거야 라는 긍정적인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멘트를 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이것을 다른 부분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벽들이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고 있는 내가 만든 벽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이야기해보는 거죠. 선생님은 예전에는 물이 너무 무서웠어. 난 수영을 할 수 없어. 물속에 들어가면 너무나 두려워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누가 만든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 자신이 만든 거예요. 이런 벽들은 내가 만든 것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나 주변에서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엄마가 이것은 너무 위험해, 가지마. 그러면 저기는 위험한가 보다. 도전하기도 싫어하고 용기를 내기도 어려워할 수 있겠죠. 이런 벽들은 내가 만들 수도 있고 부모님이 만들 수도 있고 사회가 만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벽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벽들은 무엇인지 아이들하고 하나 두 개 소개를 해보고요. 그 벽들은 왜 생겼을까? 안 해봐서 생긴 것 같아요. 무서워서요. 어려워서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겠죠. 왜 생겼는지를 알고 왜 무서운지를 알게 되면 두려움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겠죠. 한번 해보면 돼요. 아니면 친구랑 같이 해요.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해요. 또 책에서 읽고 나서 용기를 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이들이 아이디어에서 나옵니다. 그럼 두려움 극복 방법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한 부분에서는 이런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성장을 한 모습을 보니 어떨 것 같니?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수업한 것 중에 생각나는 인물이나 아니면 생각나는 낱말을 한 가지씩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까?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이야기하겠죠. 저는 생지가 생각나요. 저는 벽이 생각나요. 저는 파랑새가 생각나요. 한 15명 정도 아이들이 한 마디씩만 하게 되면 그날의 수업의 요약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마무리 한마디씩 하는 것도 아주 요약하는 데 유용한 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음 시간에 수업할 책을 안내하면 되겠죠. 그리고 수업 끝난 다음에 잘된 점은 뭐가 있었고 또 아이들하고 수업했는데 이건 잘 안 먹히더라 했을 한 부분이 분명 생기거든요. 그런 개선할 점 같은 경우에는 수업 일지에 작성해서 다음 수업에 활용을 잘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죠. 이 부분은 부모님들도 도움이 되겠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독서지도 선생님들한테도 아주 유용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아이들에게만 좋은 책이 아니고요. 성인 대상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독서 모임에서도 이 책을 가지고 독서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이야기 나누기 하기, 자기 생각, 고정관념, 나만의 벽을 어떻게 부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기 때문에 아동이나 초등 고학년 또 중고등학생들, 성인에게도 아주 유용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